That Something 첫 번째 이야기. 피터 희망으로 삶을 일으키다. 길모퉁이에 한 남자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앉아 소리 없이 날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낡아서 곧 발가락이 삐쳐나올 것 같은 운동화를 신고 허름한 양복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일자리를 잃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매일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밤을 보내고 먹을 것을 구하러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의 이름은 피터. 누구에게 불려본 지 오래되었지만 분명 그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이 도시에 공항이 닥치기 전까지는 직장도 작은 아파트도 꿈도 있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쫓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도 불행이 닥쳐왔다. 불행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는 경험은 피터에게 처해진 현실에 비해 너무도 평범하고 흔한 말이었다. 피터는 그 엄청난 불행이 턱 앞에 입을 벌리고 다가와 있을 때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드디어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남은 한 달분의 생활비로 3개월을 버텼다. 계속해서 집세가 밀리자 집주인은 그의 침대와 몇 가지 쓸만한 물건들을 밀린 세 대신 내놓고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피터는 살아서 불황자가 되느니 차라리 자신의 방에서 죽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그는 갖가지 죽을 방법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약을 살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목을 매거나 욕조에 누워 손목을 긋는 일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피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방을 꾸려 집을 나오는 일밖에 없었다. 국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냉정한 거절이나 사람들이 내뱉는 거친 욕설에 강한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지만 날이 갈수록 그 감정들은 점차 무뎌져 갔다. 굶주림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므로 수치심 따위는 전혀 장애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진정으로 동정을 받길 원했다. 누구라도 자신을 보고 딱하게 여겨 빵 한 덩이를 내주기만 한다면 비굴한 구걸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영혼의 불이 꺼지고 육체에 남은 질긴 생명력만이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피터의 몸이 저절로 일으켜졌다. 삶에 대한 본능이 텅 빈 머릿속과는 상관없이 몸을 움직였다.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해놓고 나서 피터는 앞에 있는 남자의 형색을 살폈다. 수수한 차림의 평범한 얼굴이었다. 피터는 도움을 청할 상대를 잘못 고른 건 아닐까 불안해졌다. 남자는 피터의 눈 속에서 뭘 찾아내기라도 하려듯 한동안 그의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남자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허기를 채우고 난 후에 뭘 할 거요? 남자의 팔에 의지해 겨우 서있던 피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수개월 동안 거리에서 빵을 구걸해 왔지만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이었다. 남자의 표정은 진지했다. 피터는 머리를 걸쩍거리며 멋쩍게 대답했다.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봐야죠. 구해본다고요? 남자가 되물었다. 그럼요. 별로 가능성은 없겠지만 수개월 동안 제가 해온 일이라곤 먹을 것을 구걸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거였는걸요. 아시겠지만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죠. 지금은 당장 먹을 것이 더 급하답니다. 사흘도 더 굶었거든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제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피터는 있는 힘을 다 짜내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순간 남자가 냉정한 눈빛으로 피터를 쳐다보며 뒤로 한 발 물러섰다. 아니요. 난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누구라도 당신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요. 피터는 다소 퉁명스럽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깨우는 게 더 급하. 그것이 당신의 불행에서 건져줄 빵이 될 거요. 그것이라니.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작.
피터는 남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피터는 그것이 제발 한 조각의 빵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건 아닌 듯했다. 그가 체면술사처럼 피터의 코앞에 손가락을 탁 하고 튕겼다.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걀은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고 마는 약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죠. 껍질 안에는 물렁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단백질 혼합물이 들어있어. 하지만 그것이 달걀의 전부는 아니요. 껍질을 깨고 부화하기만 하면 완벽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나요? 달걀 껍질 안에 그 모든 재료가 갖추어져 있다는 게 딱딱한 부리와 부드러운 깃털, 뼈와 살이 모두 들어있단 말이요. 피터는 멍한 표정으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달걀을 생각하니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였다. 따뜻한 달걀 프라이를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요동을 쳤다. 남자는 시종일관 진지한 눈빛으로 피터와 눈을 마주쳤다. 피터는 그 눈길이 두려워 피하고 싶었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아니오. 당신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요.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세요. 누군가 성급히 당신을 도우려 한다면 당신이 잠재력을 다 꺼내기도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꼴이 될 뿐이요. 피터는 이 이상한 남자의 눈빛과 목소리에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의 눈 속에 자신에 대한 멸시나 경멸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피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일말의 연민조차 엿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진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의 표정에 묻어났다. 오랜만에 피터의 가슴 속에서 미약한 수치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실로 짧은 순간이었다. 수치심은 깜깜하게 불이 꺼진 피터의 영혼을 가로지르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피터는 남자의 옷자락에도 붙들고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의 의미를 알아낼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빵을 구걸할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남자의 앞에 다가섰다. 그러나 그때 줄곧 남자의 뒷전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다. 이봐, 랜돌프, 다 부질없는 짓일세. 어서 가세. 저런 사람이라면 거리마다 발길이 채일 정도로 많지 않은가? 그가 자네의 말뜻을 알아듣기는 하겠나? 그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남자는 급히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피터에게 건넸다. 당신이 그 껍질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나를 찾아오시오. 피터는 남자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욕망을 누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왜 당신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당신을 일깨워줬잖아요. 내게 감사해야지요. 잊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보살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껍질을 벗기 위한 그 무엇이 필요한 거요. 피터는 줍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남자는 기어이 피터의 손에 명함을 쥐어주고는 발길을 돌렸다. 피터는 빵을 살 수도 없는 명함 따위를 건네받게 된 것이 못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욕설과 냉대 대신 친구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건넨 남자의 강렬한 기세에 눌려 받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터가 수개월 동안 몸에 켜켜로 껴입은 절망의 덧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깜깜하게 꺼져있던 피터의 머릿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 미묘한 느낌은 피터를 조바심이 나게 만들었다. 그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할 것 같았다. 피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명함을 만지락거려 보았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린 다리를 끌며 걸음을 떼어 놓았다. 몇 걸음 내딛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절망이 또다시 천근 같은 무게로 피터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는 걷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무엇? 피터는 입속말로 중얼거려 보았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그는 머릿속에서 한 덩이의 빵 말고는 더 중요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